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저립니다. 특별히 다리를 꼬고 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저립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잠깐 앉으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일어서면 또 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 저림에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를 잘못 짚었나 보다.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거겠지.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저림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신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는 신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각각 어떤 패턴인지, 어떤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저림이 어디에 해당할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때 그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혈액순환이 나빠서다. 이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리 저림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신경이 눌려도 저립니다. 혈관이 좁아져도 저립니다. 당 수치가 오래 높아도 저립니다. 정맥에 피가 고여도 저립니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면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같은 저림이라도 어디서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를 들으시면서 내 저림은 어떤 패턴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입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변화가 다리 혈관에서 생기면 말초혈관 질환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다리에 도달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충분히 오지 않으면 다리 근육과 신경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림, 통증, 무거움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저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걸을 때 유독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좀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무겁고 저려옵니다. 잠깐 서서 쉬면 나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면 또 나타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발이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찬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발톱이 잘 자라지 않거나 발에 털이 없어지거나 발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 안쪽이나 발등에서 맥박을 느껴보셨을 때 뛰는 느낌이 잘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리 불편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다리 혈관에서 이 변화가 생겼다면 같은 환경이 전신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리 저림이 하나의 신호라면 그 신호를 통해 더 큰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오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들은 혈관 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발목 혈압을 팔 혈압과 비교하는 간단한 검사, ABI 검사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패턴과 비슷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60대 이후에 다리 저림을 말할 때 척추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척추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를 둘러싼 조직들이 변합니다. 뼈가 자라거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디스크가 변형되면서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립니다.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아픕니다. 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걸을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저려옵니다. 처음에는 몇백 미터는 걸을 수 있었는데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100미터도 걷기 전에 앉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잠깐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면 또 저려옵니다. 왜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나아질까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척추관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신경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좀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허리가 살짝 앞으로 굽어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는 건 괜찮은데 걷는 게 힘들다는 분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도 걸을 때 저리고 척추관 협착증도 걸을 때 저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헷갈립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잠깐 서서 쉬기만 해도 빨리 나아집니다. 혈액이 잠깐만 보충되면 되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서 있으면 잘 안 나아집니다. 앉아야 하고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쉬어야 나아집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정도라면 운동,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충분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해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대소변이 갑자기 불편해졌거나 발에 힘이 갑자기 빠졌거나 발 전체 감각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면 그것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 부분은 꼭 들어주십시오. 당뇨는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몸 전체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신경 손상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굉장히 섬세한 구조물입니다. 신경 자체에도 작은 혈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이 작은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영양이 제대로 오지 않는 신경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 경우의 저림은 발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립니다. 양발에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린 느낌 외에도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서 이불이 살짝 닿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의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과민하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발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상처가 감염이 되고 당뇨 환자는 면역력과 혈액순환이 모두 약해져 있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족부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로입니다. 물론 모든 당뇨 환자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꾸준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신경 손상도 훨씬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혈당이 조금씩 높아진 전당뇨 상태에서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이 저린데 물을 예전보다 많이 드시게 됐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최근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면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맥순환 문제입니다. 혈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몸 쪽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 동맥, 몸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말초혈관 질환은 동맥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맥의 문제입니다. 다리의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라는 작은 구조물입니다. 판막은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을 하셨거나 임신을 여러 번 하셨거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입니다. 이것을 정맥 부전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면 증상이 나아집니다. 다리의 혈관이 굵게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동맥 문제와 정맥 문제는 이렇게 다릅니다. 동맥 문제는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저림, 정맥 문제는 혈액이 고여서 생기는 저림과 무거움입니다. 정맥 부전은 생명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다리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정맥혈전이라고 합니다.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 다리가 갑자기 붓고 빨개지고 따뜻하고 아파집니다. 이것이 심부정맥혈전증입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폐까지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 한쪽이 갑자기 많이 붓고 통증이 생겼다면 그것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입니다.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척추는 여러 개의 뼈가 쌓인 구조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간판,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젤 같은 속 내용물이 섬유 조직으로 쌓인 구조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이 섬유 조직에 균열이 생기고 속 내용물이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누르면 저림과 통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전깃줄처럼 타고 내려오는 저림 또는 통증입니다. 한쪽 다리에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저림이 확 심해지기도 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심해지고 가볍게 걸으면 오히려 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수록 힘들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오히려 가볍게 걸으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디스크 자체가 오랜 사용으로 높이가 줄거나 탄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경을 누르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MRI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허리에서 출발하는 신경 문제이지만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많은 경우 수술 없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빠지거나 발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대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말초혈관 질환,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충분히 오지 않는 경우. 둘,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안신경이 눌리는 경우. 셋,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오랜 고혈당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넷, 정맥순환 문제, 다리 정맥 판막이 약해져서 혈액이 고이는 경우. 다섯, 허리 디스크, 추간판이 신경을 직접 누르는 경우. 원인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저림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언제 저린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어느 쪽 다리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른 증상이 같이 있는지. 이것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병원에서 훨씬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해지는 증상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갑자기 한쪽 다리 전체가 저려온다거나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림을 특히 주의하십시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과 신경이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2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넘기거나. 걱정만 하고 확인하지 않으셔도 안 됩니다. 증상이 있는데 계속 나이 탓으로만 넘기셔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어떤 것도 초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변화에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저림은 걸을 때 심해지나, 앉아 있을 때 심해지나, 한쪽인가, 양쪽인가, 발끝부터 오는가, 허리에서 내려오는 느낌인가, 오후에 심해지고 발이 붓는 편인가,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5가지 중에서도 걸을 때 다리가 무거워지고 저려오는 증상, 그것이 혈관 문제인지 척추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